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기습폭우로 주택이 매몰되고 농가밭이 폐허로 변해버린 부여와 청양, 공주 등 충남 남부 지역의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밤부터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굴삭기가 무너진 지붕과 벽체를 한데 옮기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종아리 높이까지 쌓인 진흙더미를 퍼나릅니다. 집안을 덮친 산사태를 피해 손자와 함께 창문으로 긴급히 탈출한 할머니는 반쯤 무너진 집을 찾아 쓸만한 가재도구를 찾아보지만 성한 물건 하나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4가구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가족과 이웃의 집으로 대피했는데 급하게 못만 빠져나온 상태라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집이 파괴되고 한 분들한테 다소라도 좀 군이나 면에서 생필품이라도 조금씩 좀 도와주셨으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마을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끊겨버린 고압선과 통신선은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로를 막고 있던 바위와 토사는 치워졌지만 무너진 안전펜스와 가드레일은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을 찾았다가 물길에 휩쓸려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466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 조사 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24km에서 수색 범위를 75km로 넓혔습니다. 많이 늘어는 났지만 아직도 수색 범위가 넓어서 조금 실종자 수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충남에서 주택과 도로 등 109곳이 침수됐고 부여에서만 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한 차례 더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다시 예보된 충청권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 전남북 등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격상하고 그동안 내렸던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충청, 전라권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재난문자나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는 2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탔던 수송기 탑승을 비롯해서 메타버스로 구현한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더글라스사가 제작한 C-47 수송기. 1945년 8월 18일 광복군이 국토 수복을 위해 여의도 착륙 당시 사용했던 기종입니다. 다만 일본이 사흘 전 이미 연합군에 항복해 뜻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해 11월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 15명이 금이 환영할 때도 함께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개방된 수송기 안을 살펴본 관람객들은 당시 애국지사들의 결연한 의지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힘써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독립의 감격을 느꼈을까라는 것을 저희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증을 통해 제작한 군복을 직접 입어보고 포즈도 취해보며 아이들은 광복군을 체험해봅니다. 모조총이지만 당시 모델을 재현해 사격도 하고 수작업으로 군번을 새기면서 부모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광복군의 활동상을 짐작하게 됩니다. 가상세계로 문화, 정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미래로 불리는 메타버스도 독립기념관에 등장했습니다. 앱을 통해 접속을 하면 아바타가 독립운동사 등의 퀴즈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진출하고 게임도 할 수 있으며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메타버스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것으로 같은 세대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접근하기 쉽고 또 체험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77번째 광복을 맞아 기념식에 이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독립기념관에서는 무덥고 흐린 가운데도 관람객들의 행렬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TJ 김세범입니다. 서해안권 최초의 국제 박람회인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오늘 폐막한 가운데 코로나와 폭우에도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60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7만 3천여 제곱미터 행사장에 해양 머드와 해양 레저 관광, 영상관 등 7개의 전시관과 각종 머드 체험 행사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박람회 기간 510억 달러의 수출 상담과 187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941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올여름 전국 휴가지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곳은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린 보령 대천 해수욕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비게이션 T맵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목적지 설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가 대천 해수욕장이었고 이어서 홍천 비발디 파크, 경포 해변, 해운대 해수욕장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많은 학생들이 올해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지만 학교 생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 다양한 동아리 체험 활동을 통해 적응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과와 제빵, 패브릭 공예, 아로마 테라피, 카페 음료 제품들이 날개가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다 올해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관계 미숙, 고립감, 우울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이들의 치유가 교육계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유에 나섰습니다. 팔토시와 파우치를 직접 만드는 패브릭 공예, 실습 내내 향기로움과 함께 비누, 방향제, 섬유향수도 만들어보는 아로마 테라피까지 모두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생활에 활기도 얻게 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쿠키도 만들고 녹차를 직접 갈아 라떼를 만드는 카페 체험도 해가면서 취미를 기술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만든 물품은 플리마켓을 꾸며 판매해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앞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해 더욱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지막 승부처로 불리는 특허 전쟁.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 소송에선 변호사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문성 부족에 따른 소송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리사에도 소송 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회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식재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분쟁 경험이 있는 607명 가운데 83.3%가 소송을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소송 포기 이유는 소송 비용 부담 68.8%, 소송 기간 부담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소송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행정처분 취소 또는 특허권 유무효나 침해 여부를 다루는 행정소송에 대해선 변리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지만 정작 특허권 보호 목적의 민사소송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변리사가 함께 고용된 대형 로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변호사가 변리사의 조언을 구한다 해도 법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즉석 대응이 쉽지 않아 결국 소송이 지연되고 다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로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소송을 이제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중소기업들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때부터 관련 기술을 가장 잘 아는 변리사에게도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변리사들이 특허 출원 당시부터 그 기술을 접했기 때문에 쉽고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재판의 쟁점이 빨리 드러나지 않겠냐. 이를 반영해 관련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이후 지속 발의돼 왔지만 법조계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년 전에 이미 변리사 공동대리제를 도입해서 소송 기간을 평균 10개월 단축했고 특허 선진국 대부분 변리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이미 허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동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세 번째 국회 법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이번에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에서 만든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우주기술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7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이 6,226건으로 1위였고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순으로 한국은 840건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전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4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위성체 기술은 특허 출원 점유율 5%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위인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산FC와의 충청권 더비 매치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홈 2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 K리그 역대 최다 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날 아산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카이저와 밀리안의 연속골로 역전해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리그 2위로 도약하며 일부 승격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홍성군 금마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돈사 3개 불에 타고 돼지 5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6월 서천부령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일과 휴양이 접목된 일명 워케이션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최근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휴가지에서 원격 업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과 체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장 의원은 1,4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보령과 서천, 태안 등 자연관광 휴양지에 머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